안녕하세요. K슈퍼실러입니다. 자, 이 영상은 진미식품, 구미진미식품 포장기계 사용 설명서입니다. 에어 컴프레셔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전기 코드 빼고 제일 먼저 에어를 연결하셔야 돼요. 자, 에어를 이렇게 원터치 카프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끊었다가, 자, 이게 연결을 끊으면 저 연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에어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에어가 들어간 것을 어떻게 보셔야 확인이 되냐면, 이게 이제 윗몰드 이만큼이, 요것이 아랫몰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 윗몰드인데, 에어가 들어가면 반드시 이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에어를 자 저렇게 천천히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하면은 요렇게, 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간 거 연결을 했어도 에어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에어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를 에어가 들어간 상태, 에어를 연결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전기를 연결해 주시고요. 퇴근하실 때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이 기계 판넬 안에 보시면 왼쪽 부분에 이렇게 온도만 따로 빼놓았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밑에 열판이 있어요. 붙여주는 용도의 열이 가해지는 열판의 온도를 좌측과 우측 거를 따로 꾸며서 빼놨습니다. 이렇게 빼서 디지털 온도 컨트롤로 구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집에 가실 때 끄시고 작업하시기 전에 먼저 켜시고, 자, 이건 나린기예요. 나린기의 온도를 올려줘야 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기계를 켜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딱 눌러주시면 전원이 들어가면서 몰드가 나오죠. 자, 이 상태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 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에어, 그 다음에 전기, 그리고 전기를 처음 켜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미리 켜놓고 나린기 온도를 올려주는 거. 자, 이 부분이 기계를 처음 시작할 때 막 시작해서 준비 작업을 할 때 10분 내지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에요. 그래 놓고 다른 거 하시면서 온도가 오르면 다 준비가 된 상태에 그때부터 포장을 하시면 돼요. 온도를 켜놓으면 되는데, 집에 갈 때는 이것만 딱 끄고 가시면 안 돼요. 이것도 꺼주셔야 돼요. 따로 개별 구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코드를 다 하고 뽑고 가라. 그러니까 이걸 다 끈 다음에 콘센트 뽑아야 되겠죠. 이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그 각각의 순서별로 정해진 약속이 있어요. 프로그램 첫 번째는 온도 체계라는 거. 그러면 첫 번째 온도, 두 번째는 카운터.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센 숫자를 리셋하고 못하게 할 수 있는 이 기능. 두 번째가 카운터 기능. 세 번째가 실링 타임. 이것도 몇 초 동안 누를 건지. 이거는 중요해요. 누르는 시간을 조절을 해서 접착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세 번째, 프로그램 3번에 P3번이라고도 부르고요. 약자로. 자, 프로그램 세 번째 실링 타임, 누르는 시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네 번째는 뭐 하는 거냐. 네 번째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사용할 때예요. 여기에 먼저 용기를 왼쪽부터 놓으시고, 여기에 오른쪽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나중에 놓는 거예요. 이게 작동 스위치 역할을 해요. 자, 보시면 센서가 여기에 있고, 요렇게 감지를 하면, 요 센서를 감지하고 나서 기계가 동작하는 시간에 대한 여유, 그거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프로그램 5번, P5번은 이 필름에 대한 체계예요. 이렇게 아이마크를 인쇄한 필름을 사용을 할 건지, 이렇게, 아니면 무지 필름을 쓸 건지, 아니면 날짜는 찍을 건지 안 찍을 건지, 이런 등등의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부분을 필름에 대한 체계, 그거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부분이 프로그램 5번인데요. 이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팅 수치를 아예 고정해 드리고 옆에다 마킹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5번째는 저희가 지정해 준 거대로 숫자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훑어서. 여기에는 프로그램 5-1이라는
번호도 또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자, 우리가 하나를 포장을 하는데 다독여 가지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하나 넣고 포장하고 또 준비하고 하나 넣고 포장하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계 밑에 필름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동이 되는데요. 이렇게 필름이 미리 가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넣고 포장을 하지 않으면 복사열이 계속해서 쪼이기 때문에 필름이 망가지거나 쭈그러들겠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작업을 할 때는 물건을 넣고 작업을 할 때 그때 필름이 가게, 그리고 여기 새 필름이 열에 가해지지 않은 필름이 그때 가서 포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 요 방식 한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막 준비된 상태의 상품들을 막 넣어서 연속으로 찍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찍고 나서 물건이 나올 때, 자, 들어가서 찍고 다시 나올 거예요. 나오는 시간에 시간차로 다시 물건을 넣고 하는 시간이, 빈 시간이 생기잖아요. 찍지 않는 시간이. 그때 필름이 이동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그럼 바로 또 찍을 수 있고 또 바로 찍을 수 있게 하는 필름의 이동 방식, 두 가지의 필름 이동 방식을 나눠 놓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 말씀 드렸고, 필름에 대한 종류의 선택, 움직임의 선택.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필름이 얼마만큼 갈 거냐. 이거는 P5번의 선택에 따라서 나오고 안 나오고예요. P6번이. P6번, 7번은 P5번의 선택이 뭐냐. 무지 필름이냐, 인쇄 필름이냐. 이거에 따라서 P6번과 7번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P6번은 뭐냐면, 사람이 이거는 안 나올 거예요. 아이마크 인쇄를 했기 때문에. 아이마크 인쇄에 관련된 P5번의 선택을 하게 되면, 무지 필름에서 사용하는 여기 이 엔코더 센서, 여기 여기 이제 라바 코팅되어 있는 로라 끝 부분에 붙어 있는 발의 개수를 센서가 세고 있는데요. 이거를 세서 길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지 필름일 때, 여기 인쇄되지 않은 필름일 때, 이렇게 인쇄되지 않은 필름일 때, 가끔 샘플 뽑아달라 그러고 무인쇄 필름으로 찍어서 뭐 보내야 될 상황도 생기니까요. 그때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필름 길이를 설정하는 부분이 프로그램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무인쇄 필름인데 그때도 날짜를 찍어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개니까 하나 찍고 이동해서 날짜 찍는 위치를 정해야 해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쓰여지는 용도라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여덟 번째,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자, 여덟 번째는 날짜를 찍을 것이냐 안 찍을 것이냐. 그러면 찍는다면 얼마만큼 오래 눌러서 꽉 찍을 거냐 아니면 살짝만 찍을 거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끝입니다. 여기가. 네, 끝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을 낼게요. 자, 그리고 세팅 수치만큼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올려드릴 영상은 필름 교체 방법, 그리고 먹지 교체 방법 두 가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필름을 다 쓰셨다고 가정하에 처음에 필름을 이제 다 쓰셨기 때문에 끊어 주셔야겠죠. 끊어 주시고 스크랩에 있는 필름을 제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먼저 빼시고, 안쪽에서 손가락 넣어 주시고요.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들 다 제거해서 버려주시면 되시고요. 버려주신 다음에는 다시 얘를 안쪽에서는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안쪽에서 양껏 2개 잡고 3개 잡고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 잡고 벌려주시면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면 다시 와셔 놓으시고 텐션 스프링 넣어주시고 얘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살짝 안으로 누르신 다음에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필름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풀게요. 일단 지금 이제 필름 다 쓰게 되면 필름이 없겠죠. 제거를 하셔야겠죠. 새 걸 교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빼주시고 분리를 전부 다 해주시고요.
브라켓을 다 빼주시고 새 필름이라고 가정하에 교체를 하는 거니까요. 다시 브라켓을 잘 주셔야 됩니다. 근데 주먹으로 치면 손이 아프니까 고무망치 같은 게 있으면 주셔서 브라켓하고 필름하고 딱 붙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름을 새 걸로 교체를 해서 블랙판 장착을 하신 다음에 방향은 이쪽에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필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필름 실제 모양은 필름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이 방향으로 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라켓이 빠지지 않게 잘 맞추셔서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고요. 다시 와샤 넣어 주시고 텐션 스프링 넣어 주시고 살짝 눌러 주신 다음에 빼 주시면 됩니다. 필름은 이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나린기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나린기 안쪽으로 해서 필름이 일단 첫 번째 나린기 안쪽으로 해서 필름이 통과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통과를 해 주셔야 되고 이쪽으로 와서 찍어 주세요. 이쪽으로 와서 찍어 주시면 밑에 롤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린기가 지나면 이 롤러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나린을 찍을 때 텐션을 받을 수 있도록 밑으로 먼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 항상 지그재그입니다. 위로 올려 주시고 그리고 나린기의 위치를 정하는 롤러바 위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요. 이쪽에서 한번 방향을 한번 찍어줘요. 나린기가 지나가고 밑에 봉 하나 있는 거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에 다시 올려서 지그재그로 이런 모양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시고 쭉 당기셔서 밑에 있는 롤러바를 안쪽으로 바닥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쭉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당기시면 필름을 충분하게 여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텐션바에 필름을 지나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없으면 나중에 작업하실 때 필름이 다 주름이 가버립니다. 텐션바가 없기 때문에 얘를 꼭 지나쳐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봉이 두 개가 있는데 아래부터 통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래부터 또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방향이 들어가셔야 돼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 지그재그 바깥에서 안쪽으로 통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실링바를 이제 통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필름 정리를 할 필요는 없으시고 바로 그냥 당겨서 실링바 밑으로 지나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피시고 쭉 당기셔서 바깥으로 이것도 바깥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편하게 하시려면 테이프 같은 경우로 고정을 하나 해주시는 게 좀 안전하게 하시기에는 편해요. 검정 테이프 같은 경우, 이 전기 테이프 같은 게 좀 잘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단단한 걸로 하지 마시고 나중에 뛸 때 힘드니까 이런 이제 배선 테이프 같은 경우로 하면 나중에 뛸 때도 좀 편해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필름 정리 살짝 해놓으시고요. 필름 정리 양쪽에 살짝 해놓으시고 필름 정리 살짝 해놓으시고 이쪽 메인보드판에 보면 업 버튼이 있습니다. 업 버튼은 뭐냐면은 스크랩을 감아주는 돌아가는 모터를 해주는 걸 눌러볼게요. 이렇게 텐션이 받을 때만큼 몇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끝나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필름 정리를 해주시고요.
필름 정리를 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필름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살짝 풀러주신 다음에요, 이 필름의 위치를 처음에 이 몰드랑 필름 위치가 거의 일직선이 되게끔 맞춰주신 다음에 텐션을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하다 보면 맞춰지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가고, 더 중요한 거 아이마크 필름이기 때문에 아이마크 센서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렇게까지 하시고 텐션을 주셔서 맞춰주시면 돼요. 필름은 전부 다 교체가 됩니다. 이거 한번 찍어 볼게요. 교체 후에는 나린기의 날짜가 작업할 수 있는 실링바까지 올 때까지 한 6번에서 7번 정도 빈 용기가 없이 빈 거로 찍어 주셔서 교체 후에는 앞에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7번 정도, 아까 보니까 7번 정도더라고요. 7번 정도 용기 없이 빈으로 계속 필름만 찍어내서 날짜가 요 앞에 올 때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필름 교체는 다 끝난 거고요. 날짜가 요 앞에까지 오는 작업을 7번 정도 빈 상태로 해서 오면 그때부터는 작업을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먹지를 다 쓰셨을 때는 브라켓을 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양쪽 다 빠지시고요. 위에가 다 쓰게 되면은 요 관지 빼고는 전부 다 필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빼시고 요거를 적셔주시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빼시면 나중에 내시면은 이 밑에 있는 필름 페이지들은 두껍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위에는 요 관지 빼고는 필름이 없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관지만 남은 거를 이쪽에 껴 주시고요. 그리고 새 거를 다시 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위에 다 쓴 관지를 이쪽에다 껴 주시고요. 딱 껴 주시고 새 필름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이것도 시계 반대 방향인데 밑으로 이 방향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이 방향이 되시고 위에 바깥으로만 다 걸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서 밑에 걸어 주시고 이렇게 걸어 주시고 롤로 한번 사이로 이렇게 한번 감싸 주시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한번 해주시고, 또 요거는 시계 정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테이프 하나 뜯으셔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브라켓 다시 다 체결을 해주시고요. 체결을 해주시고 얘는 다시 붙여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거 롤러를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맞춰집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을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올려드린 영상은 보드판 매뉴얼 설정하는 법, 직접 눌러보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일단은 기계를 처음에 에어 연결하고 전원 연결한 후에는 파워를 눌러서 매뉴얼을 켜주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매뉴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P-1. 그래서 한번 누르게 되면 P-1 저희가 0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요거는 예전 9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보드에서 실링바의 온도를 다 저희가 컨트롤을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은 게 들어가면 안전성에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신형부터는 전부 다 저희가 이렇게 온도 지터를 따로 빼놨습니다. 좀 더 안정감이 있고 고장도 덜하고, 그래서 안으로 빼놨기 때문에 P1-1하고 P1-2는
실링바의 온도인데 지금은 다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예, 다 이렇게 디지털로 다 빼어져 있습니다. 빼놔서 이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다 빼놨고요. 그래서 P1-1, P1-2는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P1-3이 120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 메인보드에서 온도를 설정하는 거는 유일하게 이쪽에 위에 보시면 나린기에 실링바 온도만 저희가 메인보드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P1-3은 가장 적정 온도가 120도이기 때문에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건들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냥 요게 P1-3은 나린기 실링바의 온도구나 라는 것만 인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P1-3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P2번은 오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운터에 대한 매뉴얼인데요. 오픈으로 하면 지금 저희가 몇 번 작업을 하면 34번의 작업을 했잖아요. 오픈을 해놓게 되면 카운터를 누르게 되면 위에 카운터를 누르게 되면 0으로 리셋이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업체에 따라서 우리는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없애고 나타나겠다 하면 아까 P2를 업 버튼 한번 누르시면 락, 예, 카운터가 안 지워지게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작업 수가 이쪽에 다 나오겠죠. 9,999개까지. 예,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보통은 하루 작업량만 확인하고 리셋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누르면 오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픈으로 저희가 출고를 해 드립니다. 요거는 업체 사정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하루 작업량만 확인을 하고 다시 내일 작업량을 또 카운트를 하려면은 카운트 0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또 내일 작업량 확인하시고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P2는 오픈으로 해서 출고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업체 사정에 따라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P3은 저희가 현재 1.0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P3이라면 뭐냐면 P3은 위에 있는 상봉몰드에 있는 안에 열이 있는 실링바가 얼마만큼 눌러주고 올라오느냐에 따른 시간을 저희가 설정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링을 하는 시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설정 값이기 때문에 얼마큼 오래 눌러주느냐, 얼마큼 조금 눌러주느냐를 결정하는 그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P3은 1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이 P3은 온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온도를 높이면 저 시간, 눌러주는 시간을 조금 덜 하셔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작업 속도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필름이 굉장히 얇아서 어느 정도 온도에 못 버틴다. 그러면 온도를 내려야겠죠. 내리는 대신에 아까야 P3번에 대한 실정에 누르는 값을 더 오래 눌러주셔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이거는 작업 속도와 필름의 재질에 따라서 좀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실물을 직접 찍어 보시고 조금씩 바꾸시면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업체에서 하셔야 되는 게 이 P3번 꼭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샘플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필름으로 물론 원물을 지금 안 넣어봤지만 테스트한 결과 155도에 1 정도면 굉장히 실링이 안정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세팅값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물론 현장에 가셔서 출고가 되면 현장에 가셔서 현장 공장의 내부 온도와 그 다음에 용기에 원물이 담았을 때 용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는 테스트를 거쳐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뭔가 조금 접착이 실링이 좀 덜 된다 그러면 이 P3의 시간을 조금 더 올리던가 내리셔서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작업 속도는 이 정도가 좋으니 필름이 울지 않는 한 요 온도 디지털로 해서 보시면은 요 왼쪽에 있는 거 한번 누르시면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요것도 온도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모두 한번 누르면 설정이 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설정한 온도, 그리고 요 위에 흰색 글자로 크게 써져 있는 게 지금 현 실링바의 온도입니다. 예, 현재 올라가 있는 온도. 그래서 요 온도도 실링을 했는데 필름이 너무 많이 울고 하시면은 온도를 내리셔야겠죠. 예, 온도를 내리셔야 되고, 실링이 좀 안 된다 싶으면, 온도를 내려서 안 된다 싶으면 이 실링 시간을
길게 잡으셔야 돼요. 더 오래 눌러주셔야 접착이 실링이 잘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P3번은 온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작업 속도와 그 다음에 실링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시면서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출고가 되면 원물을 직접 넣고 파기 테스트 해보셔야 되고, 일단은 저희가 이건 파기 테스트를 지금 먼저 한번 중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155도에 P3번을 1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기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작업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지금 나왔을 때 바로 하시지 마시고요. 한 1분 정도, 왜냐면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바로 하면 파기 테스트가 안 되고요. 1분 정도 지나신 다음에 파기 테스트 할 거예요. 요 파기 테스트는 다음 설명 들어간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P3번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P4번은 요 매뉴얼에 보시면 초이스에 수동, 자동 두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수동으로 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누르게 되면 오토로 자동이 바뀌게 됩니다. 오토가 자동이 바뀌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용기 감지 센서가 용기를 감지를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수동으로 버튼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작업이 되게끔 해져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4번은 요 0.8로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용기 센서 위에 용기를 올리고 0.8초라는 0.8이라는 단위만큼 시간이 있다가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업이 되는 그 시간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P4번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때는 좀 길게 잡고 하시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자동으로 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P4번 같은 경우는 조금씩 내리면서 그 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업 속도에 따라서 작업을 하다가, 이게 수동보다는 오토 할 때 이 락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상정지 버튼은 굳이 많이 안 써요. 안 쓰고, 내가 만약에 작업을 오토로 하다가 시간 타임 안에 P4에 설정된 시간 타임 안에 작업을 안 했는데 얘가 작업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작업할 때 얘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자동 아닐까요? 자동 수동만 쓰지. 그래도 나중에 익숙하다 보면은 자동 쓰실 때가 있으니까 설명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시면 얘를 눌러서 전원을 다 끄는 것보다는 하다가 이렇게 수동으로 하셔다가도 모션 이상해지면 요거만 누르면 다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복귀를 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나아요. 어떨 때 이게 또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손이 낀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만약에 이렇게 손 끼고 들어갈 때는 눌러서 빼야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P4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P5번은 필름에 대한 체계인데요. 지금은 아이마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날짜를 찍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6번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사장님께서 필름이 바뀌거나 아니면 무제 필름을 사용하면 이 P5번에서 매뉴얼 체계를 바꿔주셔야 돼요. 넘버를. 요거는 지금 저희가 다 설명하는 것보다 나중에 혹시라도 필름이 무지로 바뀌게 된다면 저희한테 영상통화나 그런 걸로 해서 무지로 바꾸니 수치를 바꿔달라고 하면 영상통화로 해서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대신에 매뉴얼 들어가는 법은 아셔야겠죠. 그래서 P5번을 몇 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그거에 맞게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5번은 굳이 건들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안 건드는 거. P5-1은 선구동, 후구동인데요. 작업 속도가 빠른 거는 선구동이고 작업 속도가 느린 거는 후구동입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선구동은 미리 필름이 실링하기 전에 와서 대기를 타고 있는 거고요. 후구동은
작업이 된 후에 필름이 움직이지 않고 안으로 몰링바가 들어가면서 같이 필름이 이동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업 속도 좀 느려지겠죠. 대신에 후구동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이제 너무 이 온도가 높게 되면 새 필름이 밑에 실링파 밑에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열 때문에 필름이 좀 쭈글쭈글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쭈글쭈글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모드도 하는데 그 모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하시는 거는 선고동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작업은 작업 선고동으로 하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고동으로 해서 출고를 해드려요. 후고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국물 들어가시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용기 올려놓고 뭐 국물도 넣고 건더기 넣고 하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 찍을 때마다 오랫동안 노출되면 필름이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이제 후고동으로 하시는 거고 지금처럼 이제 국물이 없고 그냥 바로 담고 바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고동으로 해야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고동 0번으로 해서 출고를 해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 버튼 다운 버튼으로 후고동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0번, 1번. 그래서 0번이 선고동, 2번이 후고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0번으로 해서 출고를 시켜드리고요. P8은 이제 나린개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P8은 지금 저희가 4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위에 보시면은 요 이제 나린개 실링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 P3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P3은 상부몰도에 있는 실링밥 요걸 실링하게 누르는 시간이고요. 위에는 이제 요 나린기가 누르는 시간 단위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저희가 출고할 때는 4로에서 출고를 합니다. 4로에서 설정을 시공을 하고요. 8-1은 0.1로 설정을 한 건 뭐냐면 나린기가 찍고 나서 필름을 살짝 앞으로 이동해주는 거리 단위를 해주는 그거는 이제 눌렀다가 열이 있기 때문에 필름에 붙어서 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필름을 이동시켜주면서 잘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0.1로 그냥 기본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요. 사용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기계를 받으셔서 입고가 되시면 쓰실 거 P2번 오픈을 하나 락을 하냐 두 가지 그리고 P3번 실링바에 실링하는 얼마큼 실링하는 거에 따른 거는 사장님께서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되고 물론 저희가 세팅은 그대로 해서 잘 맞으시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뭔가 실링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필름이 주름이 가거나 울거나 하시면은 조금 바꿔주셔야 됩니다. P3번은 P3 바꿔주시면 되고 P4번도 용기감 센서가 감지를 하고 자동 작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익숙해지신 다음에 사용하실 때 바꿔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바꿔주시는 거는 P2번, P3번, P4번 요 세 가지만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 세팅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잘 되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물 넣으셔서 조금 이상이 있으면 P3번은 꼭 바꿔주셔야 돼요. 오토모드 안 쓴다 그러면 얘는 안 바꾸셔도 되는데 수동으로 눌러서 쓰시는데 실링이나 그런 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아까 보신 P3번으로 해서 누르는 시간 좀 길게 잡거나 적게 잡거나 하시고 온도도 바꿔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매뉴얼 설명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작업해 놨던 거 파기 테스트. 파기 테스트는 항상 땅에 빙박을 넣으신 다음에요. 최종을 실어서 이게 지금 생게 여기서 발행된 게 아니라 필름 터진 거죠. 이런 식으로 필름 터질 땐 정도로 실링이 되셔야 돼. 이런 식으로 필름이 다 터진 거죠. 파기가 된 거죠. 필름.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기 테스트는 꼭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유통 과정에서 터지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린기 설명 아까 안 했던 거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나린기는 아까 지금 교체하실 때는 기계를 켜기 전에 항상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꾹 누르신 다음에 돌리셔서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열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코팅된 데다가 놓으시게 되면은 안에 코팅제가 다 붙기 때문에
못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으로 여기를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 부분도 금액 부분이지만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 열이 날 때는 빼지 마시길. 예. 혹시라도 간혹가다 열이 작업하다가 바꿀 상황이 오면 스테인레스 완전 이런 식으로 스테인레스 위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바꾸실 때는 아무것도 코팅제가 없는데 그냥 바꿔서 하시면 되고요. 누실 때도 잘 맞춰서 누시고 꾹 누르셔서 잠가 주시면 되시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요 볼트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 밑에 보시면은 요 날인을 찍을 때 요 간격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최대한 지금 먹지 아끼려고 최대한 붙여놨어요. 예, 붙여놨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사용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계 때문에 볼트가 풀려서 이 간격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넓어질 수 있으시면은 다시 위로 올리면 좁혀지고요. 밑으로 내리면은 간격이 넓어집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요거 살짝 풀르셔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예, 조절을 해서 요 먹지 간격을 최대한 좀 아무래도 이제 이게 다 생산 비용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저희가 붙여서는 지금은 세팅을 해서 나가요. 예. 근데 나중에 오래 사용하다 보시면은 저게 풀려가지고 좀 벌어질 거예요. 다시 올려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요 부분까지. 예. 그래서 매년 설명까지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에는 청소 관리하는 법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하부 몰드 빼는 거, 이게 청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우선 아크릴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쳐 놓으시면 돼요. 그럼 누르시면 망가지겠죠. 이거는 주의하시고요. 자, 일단 기계의 전기를 끊어 놓은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하실 거예요. 양쪽 옆으로 가면 여기 커넥터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 자, 이 커넥터. 이거를 턱 젖히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끼울 때는 밀어넣고 당기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뽑아주시고. 자, 요게 이제 준비 상태고요. 그 다음에 10mm 스패너를 가지고 요 위에를 풀으실 거예요. 10mm 스패너를 가지고 요 위쪽에 6mm 볼트를 풀으실 거예요. 이게 자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이래서 이 공간에 맞는 공구를 쓰는 방법이 또 있고요. 자, 지금 이게 힘들잖아요. 공간이 좁아서. 이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에어를 또 넣으시겠지만, 이렇게 에어를 빼주시면 내려가죠, 몰드가. 몰드가 내려가면 여기에 공간이 확보가 되죠. 자, 이제 밑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몰드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올려줘야 당길 거예요. 올려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양쪽 옆에 기둥을 잡아도 되고요. 속에 있는 기둥을 잡아도 돼요. 몸이 좀 들어가서 잡은 상태로 그대로 살짝 당기면 돼요. 자, 이렇게 중간을 잡고 그대로 당겨 빼면은 약간 무게는 있습니다. 당겨 빼시면 돼요. 이게 총체로 빠질 거고요. 윗몰드가 끼실 때 다시 레일에 맞춰 넣으면 되는데, 이거 왜 빼냐면요, 이걸 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열판이에요. 요 옆에가 칼날이고요. 그리고 이게 쿠션바라고 그래요. 필름을 잡아주는 거죠, 얘가. 근데 여기 이물질이 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작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쑥 빼면 여기 굉장히 뜨겁겠죠. 뜨거운 상태로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시고 여기만큼만 물에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물에다가 이렇게 딱 담가 놓는데 요만큼만 담그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글부글 끓겠죠. 물이 뜨거우니까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게 청소가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딱 저처럼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딱 들고 이대로 끼우실 거예요. 비켜갈 거예요. 나사를 풀어놨으니까 비켜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고정할 거예요. 그대로 고정해 주시고,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고정시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 홈이 있다는 얘기죠. 요 홈. 그 홈이 위로 가야죠. 네. 글씨를 보셔도 되지만 그 쏙, 예, 됐습니다. 잘 말았습니다. 당기시고.
이렇게 되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고정시키면 되고요. 작업은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고정시켜 주시면, 그래서 이거 내려주고 이렇게 돌려서 가시면 이건 다 뜯으셔도 돼요. 이거 네, 그러면 잘 들여다보고 이렇게 동작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게 청소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청소를 하는 건데, 자, 그리고 아랫부분도 한번 떼볼게요. 에어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를 딱 눌러서, 파워를 눌러서 키면 아랫몰드가 나오죠. 요걸 뛸 거예요. 요거는 볼트 4개를 풀면 되는데요. 거기에 6mm 볼트이기 때문에 LH가 5mm예요. 요거 왜 띄냐면요, 이게 부식이 됩니다. 짠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부식이 돼요. 대부분 오래돼서 기계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거를 못 띄어요. 결국은 볼트를 커팅기로 잘라버려요. 이물질이 끼고 부식이 되면서 이게 스테인리스 판재와 알루미늄 아랫부분 후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짠물이 들어가면 얘가 여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붙어버려요. 여기가 아랫부분이 지금 깨끗하지만 오래되면 이 부분이 삭아가지고 여기에 막 붙어버려요. 오래되면은. 그 스테인리스와 얘가 한 몸이 돼버리더라고요.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떼어서 이것도 물 청소를, 물에 담가서 물 청소를 좀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에 보시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움직이는 부분이 여기가 지금 아세탈이라 사실 미끄럼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스를 안 쳐도 되는데, 기왕이면 이 부분도 그리스를 쳐주시는 게 좋아요. 요런 이제 샘플식으로 나온 것들도 있었고, 방청, 뭐, 윤활, 뭐,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에 수입하는 것들인데, 식용 그리스라고 이제 인터넷 검색해봐라 라고 해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요게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식용 그리스예요. 자, 이 뒤에 모터가 있잖아요. 이 끌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 아랫부분은 지금 나가 있을 때 닿았죠. 얘는 중요해요. 얘는 들어왔을 때 닿는 스위치예요. 이게 딱 닿는 순간 내려와서 쿵 찍는 위치이기도 하고, 이게 꺼지면 정지하는 위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위치를 누군가가 손을 댔다, 위치라든가 볼트를 풀거나 혹은 교체를 했다, 이게 고장이 안 났더라도 혹 고장 나는지 모르고 한번 만지게 됐고 손을 봤다 라고 하면 반드시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걸 고정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일러 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 치는 방법,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스 쳤던 부분은 자국이 나잖아요. 또 표시가. 그런 부분들은 보충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궁금한 건 이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뭐 너무 길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